자, 패턴 세 번째 독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턴 세 번째 독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타이틀이 이겁니다. 대조 전개 방식의 지문이 아닌지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 말입니다. 물론 향후 이제 여러분들 뭐 문제 출제 기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가장 여러분들 즐겨 출제하는 지문의 형태가 바로 대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방식. 바로 이런 방식의 지문을 제시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조 방식의 지문을 제시하고 빈칸 문제를 준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은 지금 거기서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꼭 빈칸의 문제로서 연결사를 묻는 문제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런 지문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통해 가지고서 빈칸 문제라든지 주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목 문제라든지 말이죠. 아니면 자리 찾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순서 배열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을 대비하면서는 혹시라도 이 지문이 대조 방식의 글, 다시 얘기해서 지문을 크게 둘로 또는 셋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보시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출제위원은 바로 이런 지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제에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예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결사를 물어보는 것에 국한해서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사를 물어볼 때는 말이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A, 전체로 B 이러면서 요거를 대조시켜버리는 요 지문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빈칸을 줬겠습니다만은 원래 빈칸이라는 건 주변 보면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기본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말이 뭘까? 여기서 시작되는 말이 뭘까? A가 뭘까? 여기서 시작되는 말이 뭘까? 혹시 이것이 대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것이다. 가령 여러분 말이죠. 예제에서 보시면 B번의 주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프래그마티스트, 실용주의자죠. 실용주의자입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의 주어를 보십시오. 비저너리죠. 몽상가가 되고 있죠. 몽상가가 되고 있죠. 여러분 실용주의자하고 바로 몽상가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문을 크게 둘로 나눠가지고 제시하는 문제. 특히 지금처럼 연결해주는 연결사를 묻는 문제로 제시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조를 보여줘야 됩니다. B번에서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이와 같이 해서 대조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흔한 연결사를 활용하는 것이 온디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기출에서는 by contrast 또는 in contrast 이렇게 해서 나왔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meanwhile이라는 것도 뭡니까? 요것은 한편 우리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대조되는 방식의 글을 제시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가장 만만한 것은 물론 however가 되겠습니다만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됐죠? 요것이 되고 있습니다. 뭐 A번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건 연결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연결사 문제를 우리가 볼 때는 지금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대조 방식의 글이 아닐까? 요걸 생각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빈칸 주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어조 중심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조 중심으로 접근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번에 보시게 되면 A번에서 they do not expect라고 표현했으니까 어조가 마이너스죠. 그렇죠?
근데 그 앞문장을 살펴보시면 that advantage can only come about 그랬습니다. 그러한 이점이라는 것은 단지 뭐뭐할 경우에만 come about. come about은 발생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점은 뭐뭐할 경우에만 일어날 것이다. 어조 마이너스죠. 이럴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 결국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조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어조가 동일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접이 돼버릴 겁니다. 따라서 순접의 연결사 therefore 들어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요지를 제시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여러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그 지문이 어떠한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지, 어떤 전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살펴보는 것도 꽤 중요하다. 여기서 보시면 for high performance라고 해서 아주 성취도가 높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로는 성취도가 아주 적당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서 성취도가 낮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해서 성취도의 입장에서, 즉 성취를 하는 사람인데 세 가지 부류로 얘기를 했죠. 성취도가 높은 사람, 성취도가 적당한 사람, 그리고 성취도가 낮은 사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피드백은 피드백인데 지금 보시는 바대로 성취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피드백은 뭡니까? 그 사람마다 피드백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테일러가 바로 뭡니까? 맞추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피드백은 그 사람에게 맞춰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피드백은 사람에게 맞춰라. 이런 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타일의 지문 눈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글을 읽어나갈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라는 것입니다. 네. 그죠? 딱 이걸 보면서, 성취도가 높은 사람, 성취도가 적당한 사람, 성취도가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에서 여러분 요지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이런 지문의 유형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뒤에서 요지 같은 것도 별도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지 같은 것도 주제나 제목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있죠?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 마찬가지가 되는 게 핵심어는 골라달라라고 말씀드렸었죠? 핵심어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퍼포머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성취자 이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세 부류로 나눠놨죠. 그 말은 피드백을 어떻게 하라? 부류마다 나눠버려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물론 뭐 첫 번째 문제 보면서도 감이 좀 잡혀지지 않겠습니까? 성취도 피드백을 줄 때 말입니다. 당신은 고려해야 됩니다. 바로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과거의 성과, 그리고 당신의 평가, 그의 미래의 평가가, 미래 잠재력의 평가가 되겠죠. 뭐 하는데 말입니까? 바로 그것에, 즉 피드백의 빈도를 바로 정함에 있어서, 양을 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바로 그 사람의 바로 미래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바로 과거의 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성취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이죠. 성취도가 적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취도가 낮은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맞춰라.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